발제 준비하면서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두 가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쨌든 위스탁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꺼내자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이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두 가지 본격적으로 커졌던 이 두 가지 사건 역시도 하나로 묶여서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처음에 이렇게 드렸던 이야기들이 큰 발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여는 말로 생각했었을 때 처음에 발제 위스탁 관련했던 문제들이 터지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자기와 다른 부분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죠. 저 사건은 나와 이런 부분은 다르다. 저 사건은 나와 이런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개별적인 대응 능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하기 바쁩니다. 때로는 자기가 저렇게 됐던 이유를 뿌리임없이 찾으려고 하죠. 저기는 왜 저렇게 됐을까? 저기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꽤 좋은 답들과 꽤 좋은 대응 능력, 물론 자기가 한 발 뺄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발 더 들어가서 해결을 같이 해보자는 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별적인 대응 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위스탁과 관련했던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 위스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문제로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그 상황은 오지 않겠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탁 기관 혹은 위탁 운영상의 법인과였던 문제 혹은 위탁 법인과 위탁자가 아닌 외부 어떤 세력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상황이 동등하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났던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이 상태를 같이 바라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위스탁 관련했었을 때 저희 책을 같이 봐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28페이지부터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관련했었을 때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위수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제적인 능력들, 그리고 복지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사실 가장 위수탁이 먼저 발생됐던 사건부터 상황부터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8페이지 밑에 보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사회복지기관시설 위수탁지도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오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크게 봤을 때 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은 3단계 변화 과정을 가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라고 보시면 1950년에 벌어졌던 시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나타났던 유치원 문제들과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섰을 때 사회복지와 관련했던 욕구나 문제인식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떨어졌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기관에서 개별적인 재원을 가지고 계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관련 시설들을 지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거기에 세금적이라든지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혹은 행정적인 어떤 도움들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 체계들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굉장히 초반에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수탁의 초창기 형태가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위수탁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민간기관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영리 중심의 기관들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위수탁제도의 최고 초창기는 사실은 복지 쪽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위수탁 문제와 완전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혹은 자신의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위임하는 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위스탁 조건이 가장 우수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있었던 이 상황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럼 그 단계가 있었을 때 2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 1950년에서 1970년 관련해서 쓸 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편되면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70년과 80년 구조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2단계에서는 국가가 이제 재정적인 부담 능력을 이제 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국가가 건물 시설도 지을 수 있고 땅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실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자기한테는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 좀 1980년대에 이르렀던 이 상황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수탁을 하겠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대신해 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발휘된다고 시작된 시기를 보면 굉장히 낮은 시기겠지만 1986년 이 터지고 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최초 등장하는 것은 8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6년과 87년의 이 변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국가가 이제서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단계 때 재정적 능력은 나는 이제 첫 번째 재정적 능력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 능력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무엇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전문성일 겁니다. 국가가 물론 이건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전문성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내가 이제 돈은 생겼지만 사실 내가 지역사회에 가서 내가 혹은 빈곤한 지역에 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생각하고 종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가장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던 국가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줬던 게 종합사회복지관을 볼 수 있죠. 왜냐? 개별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나는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지어줄 테니까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해결해봐. 나를 위탁해줄게. 난 너만 믿는다 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종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는 포괄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클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상황 때문에 저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변화가 되었다면 1단계와 2단계에 변화됐던 내용을 가지고 위수탁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관습이 그대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단계 때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새로 나타나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법인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언제나 재정적인 능력이었던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법인 위수탁과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해 보시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다. 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수가 아마 실제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법인에서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일 텐데 그 법인이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상황에 터졌을 때도 저도 외부에서 일을 들어봤었을 때는 재정적인 기여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조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재정적 능력은 이제 지금 정부, 지금 공공에서는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정권의 차이가 아니라 돈은 이미 있는 거죠. 돈도 돈으로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거든요. 집도 지어주고 프로그램도 하라고 이제 돈도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위수탁 구조에서는 아직까지 1차적인 단계에 있었던 1단계 1950년 때 자기의 재정 능력이 없었던 그 시절의 기준이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3단계로 넘어가면 3세대로 넘어가면 3세대는 저희가 이렇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사업에서 나온 것 같은 바우처 사업들 혹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들을 가집니다. 공급자 간의 공공과 민간이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수요자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수요자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저 앞에서 해주셨던 분께 정확하게 드렸던데 복지관의 입장에 섰을 때 수요자, 사회복지에 있을 때 수요자는 언제나 주민이거나 저희에게 클라이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수요자 원칙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별 기관에 속해져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고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답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재정적인 기여, 돈을 얼마를 내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라고 이야기해서 그 돈이 제대로 전입됐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저는 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좋은 법인도 있을 건데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 주로 하실 거니까 제가 듣기에는 주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뭐 1,000원이래 뭐 이런 이야기. 1,000원이면 요즘 까자도 하나 못 사먹는 돈인데 뭐 들었다는 이야기는 재단 전입금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서 혹은 전적으로 거의 내지 못했다는 분들, 형식적으로 냈다가 돌려받는 방법들,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존재 조건이 아니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수탁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었을 때 왜 그게 위탁자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왜 그게 언제나 중요한 상황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우리의 전문성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이 과연 평가 기준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 라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도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때 변화가 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30페이지에서 나오는 위스탁 기준은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반영이 가능한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었을 때 저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휴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이자 가장 저희들의 전문성을 잘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개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경험이나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31페이지 저희가 위스탁 현재 전감 기준을 보게 되면 법인을 살펴볼 때는 적격성과 사업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는 두 가지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인적 능력과 운영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준에 있었을 때 어떤 게 제가 말씀드렸던 혹은 여러분들께서 동의하고 있는 개별 기관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법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여기 잠시만 설명해요.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이야기했을 때 관장님 언제 임용됐는지 한번 봤거든요. 제가 부산과 지금 서울 사례를 같이 묶으면서 해야 되는데 주로 본 거는 부산 사태라서 생각해보니까 관장님 3월달에 임명되시더라고요. 법인에서는 3월달에 임명하신 분들을 자기의 손을 털고 놔버린 거지 않습니까? 저는 법인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탁 받는 법인뿐만 아니라요. 사실 위탁했던 사람들이 위탁 손을 털고 갈 때 아무 부담 없이 털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그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저희들끼리 5년 동안 제가 뒤에 내용하고 앞에 내용 좀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5년 저희가 요즘 정규직으로 취업됐니? 나 정규직이야. 그래? 5년 계약직이구나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규직인 줄 알았더니 저희 애들이 5년 계약직으로 살고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1년 계약직이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방금 사태를 봤더니. 그러니까 법인에서 왔었을 때 법인의 전문성이 안정성에 대한 초점으로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기관에 가지고 있는 인적 능력과 운영 능력에 대한 느낌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으로 한번 봤었을 때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지역사회 관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추가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경고보고서가 나왔죠. 거기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초점화 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나타났던 것들이 실제 그 사태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요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다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어떻게 확인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확인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 재정 능력을 확인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한테 보였던 보고서가 다른 거고 기관이 법인이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알려준 적은 없었고 그리고 그 복지관이 좋은 복지가 아니라 좋은 복지가 아니라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야기인 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위스탁 기준에 있었을 때 전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이 가져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의 기반으로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전문성에 좀 더 초점을 줄 수 있는 구조 혹은 평가
위스탁 기준에 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성 혹은 주민들이 여기에 평가 기준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적지 않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대해서 적절한가, 전에 있던 법인들이 좀 더 들어오기 좋고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진입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이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새로운 법인이 등장했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재정 능력이 아니라 역시 새로 운영받을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시켜줄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그 진입 장벽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0분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박정현 부장님 꼭 지켜달라고 하셔서 빨리 넘어갔습니다. 25분까지 되니까 20분까지 할게요. 31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위스탁 두 번째 했었을 때 첫 번째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제도적인 변화 과정 내에서 위스탁 문제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세부적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위스탁 주체와 관련했던 이야기입니다. 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법인이 아니라 저희 구청과 관련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두 사건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두 사건이 둘 다 동일한 구청의 모습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위스탁을 받는 저희들끼리 있었을 때 제가 저만, 제 주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셋집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셋집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집 고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전셋집 주인은 뭐 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알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 위스탁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이 잘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상대적으로 잘 키워줄 수 있는 조직으로 민간 파트너를 인정하고 그 민간 파트너에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권한들을 위임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본인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관과 이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해주는 구조로 가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을 위임하되 그 다음부터 그쪽에서는 군림하려는, 실제로는 관리하려는 표현으로 쓰여 있긴 합니다만, 관리한다는 명목 내에서 위에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해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물론 이게 읍면동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의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약화되고 최근에 많이 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스탁 주체가 이 구조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쉽게 동의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개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물론 이런 문제가 잘 없이, 위스탁 문제들이 잘 없이 잘 끝났으면 아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터지게 나면 언제나 집주인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거죠. 새 들어 사는 사람과 새 들어 오겠다고 했던 집주인과 그리고 그 집에 실제로 살겠다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관련한 이야기들 세부적으로 보셨을 때 아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발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서지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언제나 상대가 있긴 하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유권 해석에 대한 싸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서죠. 근데 집주인이 과연 저희들이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야겠지만, 과연 이 사태가 새 들어 사는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문제인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과 동시에 공공기관 역시 위스탁 시기 혹은 기관과 별도로 자신들의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문제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복잡한 평가 받고 나서 안 좋은 평가 나오면 본인들이 막 뭐라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자기들이 제대로 지원 못 해준 걸 비난받아야 되는데, 이 구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스탁 주체가 바뀐다고 할 때도 사실은 본인의 지역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전문가들이 될 것인지 혹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움직여야 될 방법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고 위탁자와 수탁자들 함께 떨어뜨려 놓지 않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자꾸 열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위스탁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위스탁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충분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에서 또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광역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그 광역 차원에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사태가 벌어졌던 이 두 사건들은 위스탁 위원들과 관련했던 이야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반적인 이야기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관련해서 짧게 내용은 아니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위스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요자 중심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문성, 저희가 공공성이다 혹은 어떤 용어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면 앞에 거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전문성은 굉장히 잘 확보되어 있는 상황 내에서 공공성이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탁 심사 혹은 운영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법인과 어떤 새로운 법인들이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존 법인들이 손을 털고 나갈 때, 제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싸서 손을 털고 나갈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고 있던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한 관리나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 신규 법인이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자선이나 시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 갔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자선이나 시혜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오는 법인,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 구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심의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에 대한 조례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분이었는데 제가 25분 지키게 되네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기관 위스탁과 관련했던 문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도 재작년에 조사했던 걸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87% 정도가 전국에 있는 87%, 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87% 정도가 위스탁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이 문제는 분명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볼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꾸 나눠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조금 더 하나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를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두 분의 너무 잘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어떻게 다담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잘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허점이 많아서 제가 제일 큰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점이 제일 큰 발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충분히 나누고 좀 더 이야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